중세 유럽의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중세 서부 유럽은 크리스트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도에도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겠죠.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바로 T5 지도입니다. 자, 바로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T자 형태의 바다와 그 다음에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이 O자 형태의 바다가 바로 세 개의 대륙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홍해, 유럽과 아프리카를 나누는 지중해,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흑해, 이렇게 둘러싸고 지구 대륙의 바깥에는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한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특히 바로 이 지도의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의 북쪽은 위쪽이 북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든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이 바로 동쪽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특이한 거고요. 다른 형태로 보이는 낫지도라고 하더라도 이 형태의 유사한 지도를 봤을 때에 대표적으로 중세의 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드 세계 지도도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지도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중세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지도가 제작되었을까요? 이슬람 문화에서는 크리스트교 문화보다는 좀 더 자연과학적인 부분이 발달해서 수학이라든가 지리, 천문학, 의학이 발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지리서와 지도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제작한 이드리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여기에 보이는 한 개의 원형의 세계 지도와 70매의 지역 지도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 70매의 지역 지도와 더불어 동쪽 끝에는 바로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신라라는 명칭이 있는 게 이 지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을, 넓은 지역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도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요 아라비아 반도의 바로 메카가 이 지도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며 이 지도 또한 이슬람의 전통 방식인 바로 지도의 위쪽이 바로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서쪽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배어 있는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보았던 지도와는 약간 좀 다르죠?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말기에 되면서 지중해 무역과 동방 무역이 활발해지자 과학보다 정확한 해도가 필요했습니다. 해도는 바로 항해를 위한 지도였는데요. 바닷길로 나가기 위해선 보다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나침판 중심으로 바로 어떤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들이 이탈리아에서 조직적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고 유럽의 항구와 도시들이 표현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지도의 대표적인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르카토르 지도입니다. 이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시면 좀 특별한 것이 보이죠? 바로 아메리카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에 2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확실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중국으로 인도로 가기 위해서 바로 동쪽에 항로를 개척을 하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했었던 교통수단은 바로 배였습니다. 배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바로 각도가 필요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각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야지만 일정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각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정확하게 하는 바로 이른바 정각도법이라는 도법을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을 한 게 바로 메르카토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지구는 둥근데요. 둥글어서 경선과 위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직선으로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원통을 지구에다가 끼워서 평면으로 옮기는 건데 구형인 지구가 평면으로 옮길 때에는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통을 끼웠을 때 원통하고 딱 맞는 부분은 바로 적도예요. 그래서 적도에 닿는 이 자리가 가장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극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선의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지는 부분을 실제로 좁아지는 부분을 같은 면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간격이 넓어지면서 실제 면적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의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프리카는 실제로 훨씬 유럽보다 넓으며 이 위쪽에 있는 그린란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 지도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